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거는 뭐냐면 제가 공룡열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이구아노돈 알고 계신가요? 네. 무슨 공룡이죠? 엄지발톱이 있는 그런 조각류고 초식공룡이죠. 이 공룡이 굉장히 이런 시기에 발견이 됐어요. 누가 발견했는지 아세요? 네? 네. 이 연구는 기데온 멘텔이라는 의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은 누가 했냐면 그의 아내가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메리 멘텔이 있죠. 여기 어디가 있지? 기데온 멘텔이 남편이고 메리 멘텔이 그분의 아내인데 그 아내분이 길거리에서 화석을 주신 거예요. 이빨 화석을 몇 개 주셨대요. 그 중에 그 이빨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워가지고 남편한테 줬죠. 남편은 이게 뭘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구아나, 이제 지금 남태평양에 이제 남태평양에 사는 그런 이제 파충류인데 이구아나의 이빨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구아나의 이빨을 가진 그런 종류의 이제 파충류다 해서 이구아노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우리가 이제 화석을 연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창의력? 네, 창의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건 뭐냐면 화석이 있어야 돼요. 화석이 있어야 화석을 연구를 하죠. 아무 화석이 없는데 화석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화석을 가질 수 있느냐? 발견도 하고 발굴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석을 발견하고 또 채집한다거나 수집하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을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나? 화석이 있는 곳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메리 멘텔이라는 분은 화석을 발굴한 건가요? 채집. 어떻게 했어요? 주웠어요. 주웠죠. 그럼 채집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전시된 화석은 어디에서 온 거죠? 원래 공룡이 살았던 곳에서. 예, 원래 공룡이 살았던 곳에서 가져왔죠. 우리 저 뒤에 보면 화석 전시돼 있죠? 네. 저거 어디서 온 걸까요? 포항과 진주. 네, 포항과 진주에서 가지고 왔는데, 근데 저기 있는 화석들은 그걸 연구하는 고생물학자들이 전부 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전시된 커다란 공룡 표본들은 대부분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구매를 해서 사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물학자들은 또 화석을 발굴도 하지만 뭐 수집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증을 받거나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화석을 발굴을 한다. 얘가 조금 깨졌네요. 잠깐 고칠까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제 화석을 연구를 하냐? 첫 번째, 화석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발견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이나 뭐 바닷가나 뭐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화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나고요. 나랑 같이 이제 또 같이 조사를 했던 또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들에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화석들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층들이 쭉 있는 이런 곳을 이제 가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에 뭔가가 보이는 거야. 뭔가 보였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암석들도 좀 걷어내고 먼지도 막 이제 털어내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무슨 자국들이 막 있네요. 그래서 이 자국들은 무엇이냐면 거북이가 수영한 흔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흔적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 면에 연속돼서 덮여져 있는 부분에도 계속 있겠죠.
발자국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여기 뭔가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지 혹시 예, 여기 발자국 와서 저기 와서 여기에는 발자국 와서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지층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발자국 있는 거 보여요? 여기서는 딱 벽에 여기 발자국이 보여요? 벽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벽에 이게 딱 잘린 거예요. 단면인데 보여요? 응?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어디 있어요? 하얀색 저거 하얀색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크기를 비교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발자국이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네. 흰 색깔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그럼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여기 뭐 있을까요? 여기도 발자국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기엔 저 은가 같아요. 상상력 좋아요. 멋져요. 자, 사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조건에서 화석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발자국이 있는데 어디가 발자국이냐면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발톱. 네, 발자국이 있어요. 네, 저거는 사실 고생물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발자국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눈에 탁 띄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요 발자국 있는 거예요. 이게 단면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덩치 큰 애가 지나가면서 축축한 땅을 지나가면서 밟아서 밑으로 휘어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공룡 발자국. 그래서 여기 공룡 발자국이 있다. 이렇게 또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래 여기 아저씨 여기 서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휘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휘어져 있죠. 여기 공룡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대단히 큰 공룡 발자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위에 돌들을 다 벗겨볼까? 이제 벗기기 시작합니다. 뭘로? 포크레인으로 이제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박살나죠. 그게 아니고 또 아니 시험 좀 파괴되어 있는 산에서 있는 물이 저기서 있는 물이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괴되지 않도록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굴을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준비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다 걷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걷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만큼 걷어냈어요. 그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뭐 화석이 있는데 이제 포크레인으로 걷어냈어요. 왜? 우리가 저 포크레인으로 걷어내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포크레인을 한다 하더라도 조심조심 해가지고 발굴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화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걷어낸 거는 옆으로 다 치워놔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화석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요. 자, 그걸 보니까 걷어내고 보니까 뭐가 이렇게 움푹움푹 막 파여져 있죠? 여기 이렇게 지금 걷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걷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포크레인을 갖고 왔어요? 포크레인은 전화하면 와요. 전화해서 포크레인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 포크레인 좀 가지고 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만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 층층이 어디에 화석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하는 거예요.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또 여기 이렇게 중요한 화석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또 주변에 보니까 화석들이 막 떨어져 나와 있어. 이것도 다 주워서 모으고 그랬더니 이런 발자국이 나타나요. 이런 발자국이. 사람 발자국 같이 생겼죠? 얘는 악어의 발자국. 두 발로 걷는 악어. 세계 최초의 두 발로 걷는 악어 발자국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어요. 네. 두 발로 걸은 악어도 있어요. 그걸 처음 알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논문을 외국 학회지에 딱 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학회지에 이제 출판 담당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 논문은 네이처 이제 그 출판부에다가 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자기네들이 보도자료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보도자료를 낼 테니 일단 몇 월 며칠까지 보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의 과학 담당 기자들한테 이 악어 발자국에 대한 논문이 공개가 됐어. 그래서 막 한국에서도 조선일보에서도 전화 오고 KBS에서도 전화 오고 막 그랬어요. 나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또 열심히 또 해봐야 되겠죠. 이제 저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발굴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퍼내고 막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에 다 허락받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세한 행정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큰 돌들을 치웁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화석이 딱 있는 면이 발견됐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직접 사람이 손으로 돌을 깨가지고 망치를 이용해서 깨가지고 이렇게 돌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친구는 화석이 나온 곳의 위치를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깨지는 것들을 이제 온도를 이용해서 또 접합도 하고 강화 처리도 하고 이런 보존 처리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물 청소도 딱 해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화석 조사를 할 때 이런 걸 조사를 할 때 위에 이제 그 돌들을 다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청소를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 집 안방처럼 청소해 주세요라고 해요. 우리 집 안방처럼 깨끗하게. 그러면 발자국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발견들이 돼요. 그리고 자, 아까 큰 발자국이 있었던 데 있잖아요. 네. 거기 가고 나중에 이제 이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런 발자국들이 쿵쿵쿵쿵 이렇게 피는 거죠. 글쎄요, 뭐 들어갔을까요? 이 발자국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클 거예요 아마.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이만큼 커요. 그러니까 발자국의 길이가 1m가 넘는 거대한 용광로 공룡의 발자국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누워도 되겠어요? 아마 학생은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간단하게 모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따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오른쪽에 이제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있죠? 네, 여기도 열심히 이제 청소하면서 제거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 아저씨 이제 막 청소하고 있어요. 발굴하시는 분들이.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세척 작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러이러한 화석들이 나왔어요라고 이제 또 관련된 사람들 또 공사 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 다 모여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나타난 게 이런 발자국. 이런 발자국 봤어요? 네.
어디에서 봤어요? 저쪽에 해남. 쪽으로 안에 있어요. 네, 맞아요. 해남의 발자국보다 근데 이게 더 커요. 더 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그런 공룡이 남긴 발자국. 자, 그래서 요게 뒷발자국이고요. 그다음 요게 앞발자국이에요. 요게 뒷발, 앞발 이렇게 됐어요. 여기 왼쪽 뒷발, 왼쪽 앞발. 그래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이것도 이렇게 아주 깊게 찍혀 있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용광로 공룡 발자국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굴을 했기 때문에. 발굴해서 나름대로 옮겨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커다란 육식공룡이 또 옆에 쭉쭉 지나갔어요. 두 마리가.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저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종류의 발자국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조사를 우리가 분포 조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자국의 모양을 파악을 하고 모양에 따라서 이제 발자국의 모양을 이렇게 선으로 같이 그려줘요. 그다음 여기 요것도 두 발로 걷는 악어 발자국인데 이것은 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네. 사람 발자국. 네, 옛날에는 이거 보고 사람 발자국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두 발로 걷는 악어의 발자국이었어요. 발톱이 있어요. 네. 지금 거는 발톱이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긴 발자국을 보고 사람 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사람 발자국처럼 생겼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여기 말고 또 남해에 가면 남해 청성면에 가인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도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 같은 게 같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생물학자도 그렇고 외국 고생물학자도 그렇고 그 와서 그걸 봤어. 봤는데 얘가 무슨 발자국인지 모르겠는 거야.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한 10몇 년 동안 모르겠다 이러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발굴을 하면서 이게 발가락 자국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악어가 아니라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악어의 발자국이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부터 지금 요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순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 알겠어요? 그냥 발견되는 건 발견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보고서 분필로 가지고서 이 공룡의 발자국을 따라서 모양을 그리잖아요. 선을.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발자국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제 윤곽선을 그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건 뭐냐면 윤곽선을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화석산들을 전체를 위에서 다 찍는 거예요. 그런 작업도 하고요. 왜 드론을 띄우는지는 또 이따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드론을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분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게 화석산지인데 화석산지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여요. 이거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공룡 발자국 있고 여기 이렇게 공룡 발자국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위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요. 이미지를 저렇게 찍을 수 있다고. 근데 옛날에는 드론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냥 헬리콥터. 근데 헬리콥터는 우리 집에 없는데. 그냥 드론이 없을 때. 그래서
드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크레인도 그 하기가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는종 있잖아요. 모는종이라고 안 할까 모르겠네.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일일이 발자국을 하나하나 측정을 하면서 모는종이 이렇게 그렸어요. 왜 더 그래서 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그 방법밖에 아니, 없었어요. 두번 날리는데 실력이 필요한데 운동은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드론 있잖아요. 드론은 날리기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띄우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드론은 좀 조정이 필요한데 큰 드론은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모는 종이로 해가지고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자세하게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용광로 공룡 발자국, 용광로가 걸어간 자국도 있고 육식공룡이 걸어간 자국도 있고 여기 세 발자국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엄청나게 많으니까 정확하게 그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걸 그린 그림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용광로 발자국이죠. 여기 용광로 발자국 있죠. 그 다음에 육식공룡 발자국 있고 여기는 세 발자국들이 막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그때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거랑 비교해볼까요? 앞에 거랑 비교해보면 여기 요 발자국하고 여기 요 발자국 잘 보세요. 요거랑 뭔가 좀 다르죠? 네. 좀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린다고 그렸지만 정확하지 않았어요.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굉장히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그려낼 수가 있어요. 뭐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드론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3D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분포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포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세 발자국이 있는 데를 막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얘도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커다란 용광로 발자국들이 막 지나간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이 요만하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사람이야.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럼 용광로 발자국들이 이렇게 있어요. 엄청 많죠? 자, 요거를 이 넓은 곳을 어떻게 하면 분포도를 정확하게 그려내느냐. 이게 이제 내가 맞닥뜨린 문제인 거야, 문제. 근데 난 과학자잖아.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제를 해결한 거를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뭐냐? 윤곽선을 그리는 거예요, 윤곽선. 이렇게 공룡발자국 윤곽선을. 지금 요거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고, 내 뒤에서 내가 또 이제 또 분포도를 같이 이제 그리면서 윤곽선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초식공룡, 이구아노돈 종류의 공룡의 이제 발자국이고요. 익룡 발자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진을 툭툭툭툭툭 찍어요. 반복해서. 중복해가지고 여러 장을 찍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합성을 합니다. 합성. 소프트웨어로. 그 합성을 하게 되면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은 다 3D 이미지. 이것도 3D 이미지고 얘도 3D 이미지인데 공룡 발자국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일단 한 거고요. 자, 요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다르죠, 여기?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층이 기울어져 있는 대로 3D 이미지를 딱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룡이 살았을 때 저 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던 건 아니잖아. 공룡이 살았을 땐 얘가 평평했거든. 응? 그래서 평평한 상태로 다시 만들어줘야 돼. 응?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 지금 요 단면이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 요거를 수평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실제 경사진 모양이고 요거는 평평하게 만든 거야. 뭐가 다르냐면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달라요. 응? 자, 요거 볼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길쭉하게 보여요? 네모나게 보이죠?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길쭉하게 보이죠? 네. 똑같은 거예요. 얘가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다시 그래서 중생대 백악기에 공룡이 살았던 때의 땅으로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응? 그런 다음에 저 사진을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넣어가지고 확대를 시켜보면 발자국의 윤곽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럼 그 윤곽선 따라서 뭐한다? 그려주기만 하면 돼. 응? 그려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파란색은 공룡 한 마리가 쭉 걸어간 거예요. 요 옆에 빨간색은 또 다른 공룡이 쭉 걸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룡 발자국을 이미지를 그려줘요. 윤곽선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그려보면 여기 이만큼 있고 여기도 공룡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뭘 한다? 여기에서 측정도 가능해요. 발자국의 길이도 측정하고 또 발자국별로 얘가 여기 한 마리 걸어간 공룡 발자국, 야 얘는 빼보자. 그러면 이렇게 빼서 얘 어떻게 똑바로 걸어갔어? 비틀비틀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 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보면 여기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그러면 정확하게 공룡 발자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이 몇 마리 걸어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발자국 길이는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컴퓨터 그래픽에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런 방법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모아보면 이렇게 공룡 발자국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또 뭐 한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3D 이미지를 만들어서 발자국의 깊이가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색깔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발자국의 특성과 모양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 자, 아까 거는 커다란 공룡 발자국이에요. 공룡 발자국이 좀 컸단 말이에요. 발자국의 길이가 적어도 25cm 이상 커다란 공룡 발자국은 저렇게 하면 돼. 근데 또 다른 방법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큰 공룡 발자국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발자국 있어. 새 발자국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도마뱀 발자국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걔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윤곽선을 표시해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전체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컬러로 해가지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여기가 이제 초록색이고 여기는 파란색이죠? 여기 높은 곳이고 여기 낮은 곳이에요. 얘를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평면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땅으로 그런 작업을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가 높은 곳이고 여기 낮은 곳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평면으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초록색이고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하늘색이고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있는 건 같은 거대로 기울여준 거예요. 공룡 시대로 이제 다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다란 공룡 발자국 있고 그 옆에 작은 새 발자국들이 있어요. 이런 새 발자국들을 어떻게 한다? 이제 비닐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서 하나하나 다 그리는 거야. 다 그려. 요것도 익룡 발자국도 작으니까 비닐을 깔아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줘요.
사인펜이라고 해야 되나? 네임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그려져요. 이것도 이제 세 발자국 이렇게 막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그립니다. 그리고 여긴 세 발자국 엄청나게 많죠? 저걸 내가 다 그렸어요. 나 혼자. 펜 5펜 써. 엄청 많이 썼죠. 많이 써.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디서 이제 나한테 해달라고 그랬냐면 경상남도 과학교육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우리 여기 있는데 저거 분포도를 좀 제대로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해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살짝 망설였어요. 살짝. 왜냐하면 저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걸 알거든. 그래가지고 어쩔까 하다가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막 그 공부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도 저런 건 해줘야 되겠지. 그러고서 이제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 대신에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해줄 수 있냐. 그래서 한 달은 안 되고요. 한 빠르면 석 달, 한 4달 정도 걸릴 겁니다.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냐고.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죠.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여기 세 발자국이 어디에 어떻게 있지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그리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는 것만 2달 반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앉아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잖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린 거죠. 계속 그려가지고 이제 2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닐을 쭉 깔아가지고 연속적으로 해서 이제 이거 2달 반을 막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얘를 또 분포도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 비닐을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이제 내가 좀 작업을 할 테니 나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비닐을 쭉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이제 신발 벗고 양말로 올라가가지고 딱 이렇게 쭉 펼쳐놓고 그다음에 뭘 했다? 얘를 또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진을 잘 찍고 사진을 이제 반복적으로 쭉 찍어가지고 얘를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진을 막 여러 장 찍어서 합성하면 3D 이미지가 돼요. 3D 이미지가 되면 이제 평면으로 딱 만들어지거든요.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거를 확대해보면 어떻게 된다? 확대해보면은, 여기 이제 확대해보면은, 공룡 발자하고 세 발자국들이 이제 다 있겠죠. 그래서 그걸 또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또 따라해요. 컴퓨터에서. 그 여러분들 만화가들이 이렇게 만화 그리는 그 타블렛 있잖아요. 그 타블렛 이렇게 걷다마는 걸 사가지고 컴퓨터하고 딱 연결해서 이제 또 그리는 거예요. 나갔어. 열심히 그려야 되겠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성된 거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공룡 발자국들이 이렇게 있고 공룡 발자국 사이에 이렇게 쫑쫑쫑쫑쫑 뭐가 걸어갔어요? 새가 걸어온 거야. 쫑쫑쫑쫑 새가 쭉 걸어온 거야. 여기는 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여기에는 또 물갈퀴가 있는 새 발자국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새들도 종류별로 끼리끼리 뭉쳐 다녔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같은 종류들끼리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 물갈퀴가 있는 새들은 여기 요 동네 그 다음에 물갈퀴가 없는 그런 새들, 도요새 같은 것들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막 몰려있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발자국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분포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4달도 더 지나가지고 제가 저걸 들고 인쇄를 해서 이만큼 인쇄를 해서 원장님한테 이제 갖다 드렸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와, 우리 여기 있는 발자국이 이렇게 많았냐고.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 처음 만들었던 거, 분포도죠? 처음 거하고 요거 어때요? 퀄리티가 다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드론도 없었고 뭐 3D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없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더 정확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다른 데도 다 했어. 다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석층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분포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사실 외부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선생님들한테 한번 강연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포기하면 좀 편하죠. 다른 거 해도 되니까,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근데 나는 어떻다? 이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다가 이 방법을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또 앞서 그 포크레인으로 위에 퇴적층을 다 걷어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퇴적층을 걷어내서 면에 화석이 있는 걸 확인하는 고생물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망치 들고 가가지고 어디 화석이 나온다. 그럼 화석이 나오는 층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좋은 표본이 몇 개 얻어지면 그걸 가지고서 해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화석이 발견되고 그럼 여기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국가에 신고하고 국가에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자격을 받아서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다 걷어냅니다. 누구랑? 우리 같이 고생물을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 아니 학생들. 사실은 뭐 나는 학생들이랑은 잘은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연구원을 채용해서 같이 이 발굴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발굴조사하는 걸 기록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석이 어떻게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니까 너무 좋은 화석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주의 진주 혁신도시 안에 있는 뭐죠? 충무공도 잉룡 발자국 화석산지 그것도 이런 방법으로 발굴해가지고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진주 정촌에 있는 공룡 60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발굴을 하니까 화석이 너무 종류 많이 나오는 거야. 그것도 천연기념물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고성 삼랑리라고 이제 잘 안 알려진 곳인데 근래에 거기도 이제 공룡 발자국이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천연기념물 지정하려다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이런 제대로 된 발굴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엄청나게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요즘은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하고 하여튼 이런 발굴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좀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굴을 하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화석들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몰랐던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보존할 수 있고 그걸 또 소개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걸 통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도 지을 수 있고 뭐 이렇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는 이제 분포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발굴 과정을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나도 시행착오라는 걸 겪거든요. 시행착오. 어떤 거에 시행착오냐면 여기 있는 요 작은 것들이 여기 발자국이에요. 여기 1cm인데 1cm. 발가락이 두 개. 랩터 공룡의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아기 랩터죠. 요렇게 상상을 했어요. 요렇게 생긴 공룡이 여기 발자국입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발견됐을 때거든. 근데 이때 와 이거 너무 중요한 화석이다 그래서 사실은 발굴을 시도했어. 어떻게 시도를 했냐면 이렇게 시도를 했어. 알겠죠? 어떻게 됐어요? 다 조각조각 났어. 다 조각조각 났어. 그래서 하여튼 뭐 원래 저 암석은 3이고 뭐 그 다음에 얘가 좀 두껍고 막 그런데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얘를 수직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사람 손으로 망치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제 발굴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딱히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은 거야. 내가 가진 배움의 이제 수준과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렇게 한번 망치를 해서 해보죠. 근데 일마다 나 좀 더 깊이 파가지고 그냥 옆에서 사람 손으로 다이아몬드 칼로 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잘라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굴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사인을 주고서 이제 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거야. 화석이 막 조각조각 났어. 조각조각.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고서 너무너무 실망했어. 내 스스로. 야, 내가 그 고생물학자인데 화석을 발굴을 이따위로 해서 되겠나? 야, 너무 부끄럽다.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이거 뭐 발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발굴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거 뭐야 이게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다 남아 있어요. 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다 있어. 있기는. 근데 전체적인 모양새가 여러 다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실패를 맛봤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했어. 절치부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발굴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고안을 해가지고 발자국 화석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있는 암석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자르고 주변에 돌을 다 걷어낸 다음에 밑에 철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네모난 철제 프레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얘를 드러내자. 이렇게. 이걸 특허를 받았어. 특허 신청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림과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여기에 공룡발자국 있어요. 그러면 수직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요. 그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암석을 다 제거해요. 이렇게 점점. 그죠? 그럼 이렇게 깊게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모난 두부 모양처럼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 60공룡 발자국이나 60공룡 발자국 여기 보이죠? 이런 것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발굴하기 전에 주변에 또 보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0공룡 발자국이 이게 60공룡 발자국이 발 길이가 40cm예요. 40cm.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거 발굴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굴을 이제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콘크리트를 또 부어가지고 화석을 안전하게 보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요 기계 있죠? 요 기계가 와이어소라고 하는 기계예요. 이게 이제 공사장이나 채석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거든요. 줄톱이에요. 줄톱.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으로 하는 건 다이아몬드 칼로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밑면은 어떻게 잘라내냐? 밑면은 그래서 밑면을 잘라내는 방법을 이제 수소문하다 보니까 와이어소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그거 가지고 오자 해서 밑면을 자르면서 그 밑에 철판을 막 집어넣는 거야.
예, 철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서경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볼까요? 지난 5월 진주정촌 포리산업단지에서 28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대거 공개되고 현재까지 발굴 작업이 끝입니다. 이후 발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발자국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기술과 특허 기술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전천 포리산간 공룡 발자국 발굴 현장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발굴을 마치기 위해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진주 정천 공룡 발자국 280여 개를 요거 약 한 달 동안 조사 및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진주교대 부설 한국지질 위산연구소. 연구소는 보존 상태가 우수한 발자국을 안반 특제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신기술 콘크리트 보강 기술과 절단 특허 기술인 와이어 속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보강 기술은 발자국 주변의 암석을 콘크리트로 바꾸자 절단 작업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와이어에 의해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주변부가 파쇄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주변을 감싸고 콘크리트 보강 작업이 끝나면 특허 기술인 와이어 속 발자국 표면을 콘크리트 포장 부분과 함께 절단을 합니다. 이 작업은 기술의 한계로 낱개 발자국을 복드는 것에서 거쳐야 했던 이전 작업의 아쉬움을 소화한 겁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손으로 이 발자국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발굴을 해내거나 뼈프 작업만 했었는데 와이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서는 발자국을 기본적으로 최대 6m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또 단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66 다이아몬드 10개로 만들어진 와이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얇은 쇠와 작은 돌들을 끼워 아래 불필요한 암석과 분리합니다. 이 기술들은 초식 공룡 발자국 생률 발굴 작업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1억 1천만 년 전 살았던 공룡들의 방식 보존 자, 가치가 높은 것을 그 과거에는 저렇게 공룡 발자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걔를 박물관이나 연구실로 가지고 오고 싶어. 근데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 결국은 한두 개 정도?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정도만 이렇게 망치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발굴을 하면서 보니까 익룡 발자국도 이렇게 많이 있고 공룡 발자국도 이렇게 쭉 걸어갔는데 이게 되게 크단 말이지. 나는 저걸 다 갖고 오고 싶은 거야, 다. 다 가지고 와야 또 연구에서 연구도 하고 전시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뭐 했냐면 이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진행 과정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옆에 와이어선을 잘랐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뭐죠? 철판을 쭉 집어 넣어가지고 윗면을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변을 다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철제 프레임을 만들죠. 철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저거를 하는데 얼마나 돈 무지하게 많이 썼죠. 저 돈 비싸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런 일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아파트 현장 가가지고 대학원생들이랑 아파트 짓지는 않잖아요. 그죠? 건축학과 교수들은 건축학적인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걸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현장에 생긴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또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짓는 건 건설사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해야지. 건축학과 졸업하는 사람들이랑.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이제까지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원생들은 또 현장에도 나가야 되지만 또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이 졸업한 사람들이나 이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프레임을 다 짰어요. 다 짜가지고 이제 또 포크레인이 또 등장하십니다. 포크레인이 이제 이렇게 드러내기 전에 연구를 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철판을 또 여기 밑에 넣어가지고 다시 용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딱 만드는 거죠. 튼튼하게. 자, 조금 볼까요? 거의 다 끝났는데 잠깐만요. 다음 영상 볼게요. 조금 더 그냥 땡길게요. 자, 여러분 이제 포크레인으로 해서 이 밑에 요 셀판을 넣어가지고 또 밑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튼튼하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다시 발견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상태가 좋은 거다 생각하면 이게 부서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최선을 다 해서 만들어야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저기 평점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용접 막 합니다. 요 밑에 뭐 하나 들어갔죠? 철판이? 네. 철판이 들어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는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 짠, 이제 앞 밑에서 다 발굴이 무게중심 잘 맞나 봐요. 이렇게 해서 저걸 들어 올릴 때도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주 넓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도 내가 쟤를 발굴을 해가지고 옮겨올 수 있다. 그다음에 저걸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진주 인공발적 전시관에 가면 거기는 다른 곳에서 사서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볼게요. 다른 곳에서 사서 가지고 온 게 없고 전부 다 혁신도시 발굴할 때 거기에서 발굴한 것들을 그대로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공룡이 걸어간 그 발자국 표본들이 커다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 커다란 것들을 어떻게 했다?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발굴해서 옮겨놨다.